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청백리이면서 그리고 또 그 아들이 임진왜란에 가서 나가서 돌아가시니까 또 그분의 아들 그러니까 또 나라를 구한다고 전쟁이 나갑니다. 그래서 문의 바탕 위에 그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무로서 나라를 지켰던 그리고 그 탔던 말이 주인의 죽음을 알리러 와서 여기를 와서 쓰러져 죽었다는 그 말을 묻어준 의마총을 바라보러 광탄면 발랑리로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의마총과 청년사 이야기인데요. 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청년사라는 사당이 있죠. 그리고 저 위에 이제 그 묘소가 있는데 그 묘소에서 내려다본 모습이 바로 이 원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묘로 올라가려는 옆에는 이제 사당이 있고요. 묘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의마총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준 나라에서 내려준 이름 있는데 이 바위가 마치 그 말의 무덤인데 말 모양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거북이 모양 같기도 한 이렇게 돌을 2단을 쌓아서 올려놓은 이렇게 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의마총과 이육일 장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광탄면 발랑이 의마총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말을 기리는 무덤 이름입니다. 이육일 장군은 1576년 태어나서 19년에 이제 죽었는데요. 중종 때 대제학을 지냈으며 청백리에 녹선된 이유백의 손자이면서 화석정 글씨를 쓴 이숙함의 오세손입니다. 아버지는 또 이렇게 임진왜란에 나가서 돌아가셨던 분이고요. 부친 이성경이 임진왜란 전쟁터에서 전사하자 상중임에도 21살로 전쟁터로 나갑니다. 이순신 장군을 도와 해남의 명랑해전에서 크게 공을 세웠는데요. 그래서 구품직을 하사받았고요. 나중에 일어난 후금, 여진족이 이제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웠죠. 명나라를 꺾여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명나라는 우리나라에게 군인을 보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조정에서는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의정부 좌참찬 강옥립을 도원수로 김경서를 부원수로 삼아 1만 3천 명을 파견하는데요. 이육일은 김웅아, 이일원, 이계종과 함께 우영장을 맡아 전쟁에 참여합니다. 1618년 10월 평북 창성에서 명나라 10만 대군과 이렇게 합류를 해서 그 심화에서 훈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1619년 봄 후금의 승세로 명나라 군사가 거의 다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더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강옥립 장군이 모두 칼과 활을 내려놓고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육일 장군의 묘는 한번 보고 가시면 이렇게 생겼죠. 이쪽에 이제 이름 없는 이것이 바로 이육일 장군의 묘인데요. 그 뒤에는 할머니묘, 맨 위에가 이제 그 오대족 이숙함 할아버지 묘가 있겠죠. 그래서 충의공 이육일 장군은요. 그러나 좌영장 김웅아와 우영장 김육일은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웁니다. 두 장군과 군졸들은 온몸에 상처를 입었을 거고요. 이육일은 화살 한 발 쏠 수 없게 망가진 김웅아 장군의 손가락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도 멀지 않았음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입고 있던 적선의 소매를 찢어서 거기다가 3월 4일 4라고 5글자를 써서 자신과 함께 전쟁터를 누비던 말의 갈기에 메어주며 가거라. 내가 고향에 가서 가족들에게 내 소식을 전해다오. 하면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엉덩이를 이렇게 채찍질해서 보내니까 이육일 장군의 그 말은 주인의 뜻을 알아차린 듯 뒤를 한번 돌아보고 달려왔죠. 이육일이 애마를 떠나보내고 주위를 둘러보니 3천 명이었던 병력은 다 죽고 60여 명과 사병 몇 명만 남아 있습니다. 화살과 창, 칼 등 무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육일 장군은 이국만리 후차령에서 60여 명 군인들과 함께 최후까지 싸우다 44세로 전사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요, 이거를 이제
동화, 파주 역사 동화 쓰기로 했는데 그 느낌을 한번 살려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육일 장군의 애마는 산을 넘고 압록강을 건너 밤낮으로 달렸어요. 가다가 지치면 냇물 한 모금 마시고 들판에 풀러 겨우 연명하며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 달렸어요. 헉헉 히. 너무나 숨이 찼지만 충성스러운 말은 주인의 뜻을 알고 있었기에 주인의 마지막 손길과 명령을 기억하고 산길을 달리다 그 산짐승들에게 잡혀먹이지 않으려고 더욱 축자고 달렸어요. 아, 드디어 주인님과 다니던 선영에 있는 사당이 보이네요. 전쟁터에서 산 넘고 물 건너 달려온 지 사흘 되던 날이었어요. 장군의 말은 사당에 도착하여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놀란 묘지개와 사람들이 갈기에 찢어진 옷자락에 매어있어 풀어보니 피로 쓴 3월 4일 사랑 글씨가 씌어있어서 이육일 장군이 3월 4일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주인의 죽음을 알리려고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왔구나. 장하다 마라. 이육일 장군의 가족들은 천리가 넘는 거리를 달려와 장군의 전사 사실을 알린 애마를 쓰다듬으며 죽을 힘을 다해 달려온 그 눈을 감고 헐떡이면서 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는 애마를 쓰다듬었죠. 가족들은 말갈기에 메어 보낸 한삼자락으로 장군의 장례를 치루었어요. 이게 뭔 일이랍니까? 아버지도 전쟁에서 돌아가시고 아들은 죽음마저 찾을 수 없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다니. 가족과 친척들은 비통한 가운데 장례를 치루었어요. 그 후로 이육일 장군의 묘소에는 시신 없이 묘를 썼다고 해서 혈삼무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육일 장군이 타던 애마도 갸륵한 뜻을 기려 이육일 장군의 무덤 아래에 잘 묻어주었어요. 아까 보신 대로요. 세월이 흘러 광해군 때에 말의 무덤에 이름을 의마총이라고 내려주고 이렇게 병조 참판직을 내려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연한이 씨는요, 그 오대조 때에 서울에서 지뢰 군위로 내려가 퇴계학파와도 연관을 맺으면서 호남 지방으로 또 나중에는 이주해서 살면서 기호학파에 편입이 됩니다. 지금 이제 기호학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호학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육일가는 얼싸 이정부의 노력과 정조의 의리사업의 공로로 순조대에 이르러 대광, 보국, 숙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 춘추관, 관상감사, 세자사가 증직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의라는 시호가 내려졌고요. 부조묘의 은전도 내려졌습니다. 옮기지 않고 계속해서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해남의 용정사에 이순신 장군과 같이 배양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이 연한이 씨 이 집안을 보면 학자들이 평하는 것이 관음과 처세, 문과 무를 고루 갖추고 충절을 지킨 집안의 표상이라고 봅니다. 의마총은 이렇게 그 무덤 옆에 이렇게 되어 있죠. 조선적으로 이렇게 판서를 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육일 장군이 의마총으로 부르도록 하였고 그 후에 장군은 순조 29년 영의정 중직과 철종 10년 충의라는 시호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금방금방 내려지는 게 아니고요. 많은 학자나 동료분들 이런 분들이 그 어르신들이 나라에 이런 걸 올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려지는 거거든요. 중직도 받는 거고. 그래서 월사 이정구가 이육일 장군이 심화로 떠날 때 월사 이정구 선생을 찾아뵀다고 합니다. 이육일 장군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육일 장군이 죽었다니까 애사를 하나 쓰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얼마 전 내가 떠나갈 때 한강가로 나를 찾아왔었지. 현령의 인권을 길게 늘어뜨리고 흔들거리는 장검을 차고서 저 서방에 난리가 있어 황제의 군대를 구원하러 간다고 했지. 이미 힘은 다했으나 마음은 변치 않았고 들판을 진격하여 백사장의 해골이 누웠어라. 그대의 조부는 문장이 뛰어난 대신이요 경륜을 갖춘 대가였지. 그대가 젊은 나이에 붓을 던지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조상을 욕되게 한다 여겼더니 지금의 성취한 바가 이와 같으니 참으로 가성은 그 집안의 어떤 그런 성격이라든가 이런 빛남을 떨어뜨리지 않았다 할 만하니 이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글을 쓰시죠. 이육일은 병조 참판으로 추중 고신을 받는데요. 그것이 바로 1682년에 발급을 했고 1800년도에 재발급을 받는데요. 여기 교지 하나 있죠. 이것은 이제 1800년이면 정조가 서거하던 해입니다.
그래서 정조의 의리사업의 결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병조 참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육일 장군은 또 영의정의 추종으로 이렇게 고신을 받는데요. 이것이 바로 순조 때죠. 1829년. 여기 보면 교지가 지금 가선대부 병조 참판 이렇게 하면서 이런데 나중에 영의정 겸 이렇게 이제 추종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육일이 예조에 입안이 되었는데요. 이육일의 부조지전, 옮기지 않고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부조묘라고 하는데 그 부조지전의 은혜도 받았다고 했죠. 그것이 1828년 순조 때입니다. 이것이 그 문서고요. 그리고 이육일이 이제 시호를 충의로 받는데요. 이것을 하려면 그냥 내려두는 게 아니고 보시면 시호 망단자라고 해서 이것을 올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증영의정 이육일 이렇게 돼 있죠. 시호 망단자. 근데 여기 보면 충의, 충장, 충절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임금이 낙점을 충의에다가 이제 이렇게 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충의공으로 내려진 거죠. 그 다음에 이쪽 것은 시효서 경완의 이제 사간원에 이것이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철종 이것은 1854년에 이렇게 된 거고요. 이육일 장군의 묘를 동쪽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충의공 이것이 그냥 쉽게 생긴 게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집안은 이런 사람은 올려줘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된 거죠. 충의공, 연안이공, 육일, 진용 이렇게 되어 있죠. 부인도 같이 여기 이제 광산 김씨죠. 광산 이씨 합장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청년사 사당은 바로 청백리 이유백을 기리는 사당인데요. 이유백은 이육일 장군의 할아버지 이렇게 청백리였고 문에도 뛰어난 학자였다고 합니다. 이유백의 묘소는 그 의마청이 있는 데 있지는 않고요. 거기서 조금 떨어진 같은 광탄면 지역에 있습니다. 문천공 이유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백의 할아버지 청년거사고요. 시호는 문천공입니다. 함양 오암촌에서 출생해서 강진으로 이주를 하여서 살았는데 그때 이몽영, 박순, 기대승, 양흥정 등과 교류를 하였으며 특히 김인우를 매우 존경하여서 소세원에서 이렇게 많이 기거했다고 합니다. 관찰사이며 화석정 그 이름을 지어준 이숙함의 증손이죠. 과거 공부는 중년에야 비로소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렇게 좀 세월이 시끄러워서 과거 공부를 늦게 나섰죠. 나중에 청년직과 경하게 밟았고요. 명종 때는 35세 나이에 이제 식량 문과에 급제하여 병조좌랑, 이조정랑, 홍문관 전환 등을 역임했으며 호당에 들어가 사가 독서를 했습니다. 명종이 뽑은 독서당 8명 가운데 이제 하나를 뽑혔으면서 사화를 당하지 않았던 아주 운이 좋은 분입니다. 선조가 즉위하던 해에 원접사의 종사관으로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동부승지 이렇게 제수되었었고요. 대사관 병조참의를 했었고 나중 얼마 후에는 도승지에도 이르게 됩니다. 1571년 문신정시에 장원을 하였고 문신정시에 예조참판, 대사혼, 홍문관 부제약, 이조참판 등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 황정욱 그분의 종계변무 이야기 했었죠. 그분 가서 이제 성공을 하고 돌아온 거고 1584년 이보다 9년 전에 선조 6년 바로 이유백 이분이 종계변무 주청사로 명나라에 다녀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형조판서의 특직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종계변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3년에 한 번씩 이런 분들이 많이 가서 주청을 했고 얘기를 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 이조판서와 양관 제약을 지냈고 호조판서로 재직 중 59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청백리에 녹선되었으며 1590년 앞서 종계변무의 공으로 광국공신 2등의 연양군으로 추봉되었습니다. 1584년으로부터 6년 뒤에 이것이 모든 것이 완전히 이렇게 종계변무가 이루어지니까
거기 갔던 사람들은 이렇게 다 조금씩 또 올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이유백에게 벼슬을 부탁하러 오면 교류를 끊을 정도였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이렇게 부탁을 하면 안 들어주고 이렇게 교류를 끊었다고 하죠. 그만큼 맑았던 분이고요. 시가와 문장이 뛰어나 호남 지방에서 유명하였고 문안직에 종사를 했으며 이수광은 지붕문설에서 이유백의 시 두 수를 평하였습니다. 김창엽은 이유백에 대하여 아주 호남 사람 중에 이유백 때부터 비로소 당나라 시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백광은 최경창이 대를 이어 문단의 더욱 이름을 높였다고 평했습니다. 송시열 선생이 청년선생 2공 행장을 지었는데요. 거기 보면 공이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유백이 이렇게 이제 시를 썼는데요. 하나를 뽑아봤습니다. 보면 탑송이라는 시인데요. 탑과 소나무가 이제 같이 있는 거를 비유하면서 시를 썼는데요. 한자 남짓 푸른 소나무 탑 옆에 심었더니 탑은 높고 소른자가 서로 같지 못하네. 사람들아 소나무 낮은 건 탓하지 마소. 먼 훗날 소나무가 더 높고 탑이 오히려 낮으리. 그렇죠. 그리고 박세채가 동방 18년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모셔진 분이죠. 이후백을 앙모하는 아주 숙모하고 존경했는 그 시장을 냈기를. 시장이라는 건 시호를 내리는 그 문서에 이렇게 이제 썼다는 거죠. 아, 공의 제주와 덕망으로 선조의 태평성대에 혹 경륜하는 큰 책임을 맡겼더라면 그 모유가 반드시 볼만한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론이 모두 정승이 될 것을 바랐는데 공이 병이 났으니 애석함을 견딜 수가 있겠는가. 나 박세치는 젊어서부터 매양 공의 명망과 덕행에 감복하여 명종과 선조 사이에 제일 가는 인물로 여겨 일찍이 그분의 논저한 문자를 얻어보고자 했는데 얻지 못하여 마음속으로 매우 서운하게 여겼다. 유백의 어떤 면을 다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는 그 5대조, 이유길의 5대조, 이제 이숙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화석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고요. 문장공 이숙함은 지례연, 지품에서 태어났으며 총명하고 문장에 비상한 재능이 있었어요. 그리고 1484년에는 홍문관 부지학에 임명이 되었고 서정 등과 함께 신편, 동국, 통감의 편찬에 참여하였고요. 1488년에는 첨지, 중추, 부사를 거쳐 이듬해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습니다. 이어 성균관, 대사성, 충청도 관찰사가 되었으며 연산군 4년에 무오사와 일어났을 때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요사한 꿈에 가탁하여 선왕을 회방하였으니 대여 부도임으로 극형에 처할 것을 추청해 5점을 남겼습니다. 같은 학자들 간에 이렇게 김종직은 또 굉장히 흠모했던 학자잖아요. 특히 서인들이. 근데 이것을 이렇게 극형에 처할 것을 추청했으니까 5점으로 남았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후 이조참의 말년의 생애는 자세하게 알 수가 없다고 하죠. 글씨를 특히 잘 썼으며 대제학에 증직되었고 시호는 문장공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청년사 그 사당 주변에 이숙함과 이유백과 이유길, 묘 그리고 의마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묘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고요. 오늘의 참고문헌은 청년 이후백의 학문과 관료정신이라고 해서 이것을 그 이후백 탄신 500주년에 학술대회를 하려고 이 연안이시 청년공과 동문회에서 많은 준비를 했어요. 이 학자들을 많이 이런 거를 연구를 같이 해서.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2년 미뤄진 올 2022년 8월 20일 연대 대우관 각헌당에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연구를 많이 한 것을 제가 이렇게 또 보면서 들으면서 좋은 이야기들을 여기다 조금 가미를 같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특히 김학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님의 연안이시 청년가의 가품과 그 계승양상 이것이 굉장히 저는 좋았고요. 이렇게 거기서 많이 참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안이시 이유길 가정보문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을 이렇게 좀 보았고요. 그다음에 사진은 제가 찍은 것도 있지만 좀 너무 날씨가 맑아서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조진석 파주향토문화연구소 감사님이면서 파주문화원 이사님이 거기 갈 일이 있다고 이렇게 사진을 또 잘 찍어주셔서 이거를 참고로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마총과 이런 청년사 주변의 이숙함, 이후백, 이육일 장군 이런 의마총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